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 종목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알서포트. 네,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좀 분석 요청하신 종목인데요. 그 알서포트가 이게 은근히 경험해 보신 적도 많으실 것 같아요. 알서포트가 그 뭔가 이렇게 컴퓨터가 잘 안 되거나 프로그램 설치를 했는데 뭔가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기거나 또는 이제 그런 인터넷 같은 거 설치했는데 인터넷이 뭔가 느리기도 하고 좀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컴퓨터가 뭔가 이렇게 바이러스 걸린 것 같이 이상하거나 뭐 이럴 때 그때 어디 고객센터나 이런 데 전화하면은 뭐 예를 들어 어디 사이트에 접속해 갖고 몇 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딱 누르면은 거기에서 접속해 갖고 원격으로 이렇게 봐주잖아요. 예, 고객센터에서 원격으로 리모트로 지금 사용하시는 그 컴퓨터에 접속해 갖고 막 보면 커서 움직이는 거랑 화면 다 보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막 고쳐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 많으시죠? 네, 경험 한 번 정도는 해보셨을 것 같긴 한데요. 특히 회사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뭐 이런 거 네, 있으실 것도 같은데, 자, 이 알서포트가 바로 그런 솔루션들 주로 이제 하는 데입니다. 원격 지원 솔루션. 그래서 원격 지원 또 원격 제어, 원격으로 다른 데 접속해 갖고 거기 있는 거를 이렇게 설정도 하고 이러면서 컨트롤 하는 겁니다. 제어하는 그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컴퓨터나 이런 컴퓨터 같은데 이제 멀리서 이제 접속을 해 갖고 그 컴퓨터에 있는 거를 직접 작업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서울에 컴퓨터를 켜놓으시고 딱 켜놓은 상태인데 뭐 부산에 가셨는데 갑자기 서울에 있는 컴퓨터에 있는 그 컴퓨터 안에 있는 어떤 폴더에서 어떤 그 파일 같은 거를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거기 파일이 거기 있는데 서울 갔다 올 수도 없고, 그러면 그 컴퓨터에 접속을 해갖고 예, 원격이죠. 멀리서 접속해서 그 안에 있는 그 어떤 파일을 찾아갖고 뭐 이렇게 편집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멀리서 이렇게 그 컴퓨터에 접속을 해갖고 제어하거나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솔루션이 이제 원격 제어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알소프트에서는 이제 그런 솔루션 이름을 리모트 뷰, 멀리서 본다는 얘기죠. 리모트 뷰라고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원격 지원을 해주는 그런 거를 갖다가 리모트 콜이라고 부릅니다. 리모트 콜. 그래서 뭐 리모트 뷰, 리모트 콜, 뭐 이런 제품들, 그러니까 원격 지원, 원격 제어 이런 하는 거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원하는 데가 알서포트고, 그 다음에 혹시 줌이나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저기 그 그러니까 모니터, 그러니까 서로 얼굴 보는 거죠. 웹카메라 같은 거 설치를 하시고 서로 얼굴 보면서 회의할 수 있게 해주는 거, 화상 이제 채팅이라고 하는데, 또는 화상 미팅 이런 걸 얘기를 하죠. 화상 미팅. 네, 그런 걸 하는데, 줌이 이제 그런 걸 많이 해요. 근데 줌은 이제 앱이나 이런 거 설치해서 주로 많이 하고 하는데, 물론 컴퓨터에서도 하긴 하는데, 뭐, 프로그램 설치 같은 것도 이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해요. 근데 이 알서포트는 그냥 웹 기반, 이 브라우저죠. 웹 브라우저 기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뭐 설치 안 하고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미팅 공간을 마련해 놓고 그 서비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모트 툴 관련된 거 하는 데고요. 뭐 배당 성향 수익은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사실상 배당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 정도면 뭐 네, 은행보다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당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외국인 또 이렇게 보유하는데, 이거는 이제 NTT 도코모라는 일본 회사, 일본의 큰 그 통신 관련 그 회사입니다. 네, 거기에 투자도 받은 적이 있고요. 과거에 투자 한 150억 정도 이렇게 투자 받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일본 사업을, 그러니까 이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 일본 사업 비중이 되게 높습니다.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매출이나 이런 것도 일본에서 거의 한 60%인가 그렇게 나오는데, 거의 한 60%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일본 쪽을 하는데, 그 일본 쪽 사업을 할 때 NTT 도코모라 그래갖고 그 일본의 통신회사 거기 투자 받고, 그 NTT 도코모에서 이런 IT 취약한 계층들, 이제 좀 연세 많으시거나 또는 이렇게 IT 쓰는데 좀 어려운 그런 그 취약계층들한테 무료는 아닙니다. 유료로 이제 지원해주는 안심 원격 서포트라는 거를 NTT 도코모라는 회사에서 해요. 우리나라에 뭐
KT, SKT 뭐 이런 같은 그런 회사인데, 네. 근데 거기 그 안심 원격 서포트, NTT 도코모의 안심 원격 서포트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 게 바로 이 R 서포트의 그 리모트 콜입니다. 네. 그래서 뭐 많이 사용돼요. 뭐 사용자 수가 2,200만인가 이렇게 되고요. 네. 근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또 거기도 많이 사용하니까 실질적으로 매출도 많이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 지분은 이제 그런 도코모가 여기다가 투자를 했어요. 지금도 15.4%인가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가 있다 보니까 외국인 그 보유 비중도 좀 높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대 주주, 네, 보시면 그 서영수 대표, 그리고 NTT 도코모, 예, 아까 말씀드린 일본 회사, 네, 거기랑 해갖고 이쪽에 뭐 45.26%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박혜선 전 대표죠. 전 이제 대표인데 사실 경영 참여도 안 하고 이제 아무 여기에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때에 따라서 주식을 지금 계속 팔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혜선 전 대표 이제 9.4%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뭐 자사주 이렇게 있고요. 또 우리 사주도 좀 있고요. 자, 그래서 뭐 거의 이거 합하면 이것도 한 11, 그쵸? 11 되고, 뭐 이거 되니까 54. 그러니까 유동 주식이 한 40%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유통 주식. 네,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이 회사에 대한 설명은 제가 아까 앞에다 드렸는데요. 뭐 원격 지원, 네, 원격 제어 이런 쪽이고, 글로벌 5위 기업이고 국내 1위에요. 1위고, 아까 그 리모트 그 콜 기반으로 한 그 원격 지원 솔루션, 이거는 일본에서도 1위입니다. 네, 일본에서 1위고 되게 잘 나가요. 네, 겉보기는 잘 나가는데 일단 문제는 이제 일본에 대해서는 비중도 높고 한국보다 이제 일본 매출이 더 높거든요. 영업이익도 그렇고. 그래서 일본에 대한 의존이 높은데 뭐 미국이나 뭐 다른 국가들, 중국이나 뭐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사실 약해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매출이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특히 NTT 도코모 같은 이런데 또 너무 의존도가 많고 이런 건 좀 단점입니다. 그래서 약점이죠, 단점이라 약점이라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 해 나간다 그러면 뭐 이 회사 좀 성장할 그 기미도 있죠. 만약에 여기 주주신데 뭐 해외 근무하시거나 해외 쪽에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뭔가 루트가 있거나 하시면 해외 쪽 연결하고 하면요. 거기서 매출 나고 하면 이 종목도 이제 주가 오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해외 쪽 시장 만들고 이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보니까 영업이익률도 40%가 넘어요. 그러니까 많이 남거든요. 돈이 이제 투자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고 비용이 많이 안 나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안 나가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좀 큰 편이에요. 높은 편이에요. 그런 그 영업이익률이 40%가 넘어요. 이것도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시장 이런데 뭐 이런 원격 그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재택근무가 요즘 많아지거든요. 나라별로. 그런 데 중에 어디 뭐 이렇게 제한할 만한 회사나 루트 있으셔서 하시면은 이 기업 그 주가도 올라갈 겁니다. 뭐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어쨌든 다변화예요. 다변화. 일본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로도 이렇게 좀 다변화시키는 게 좀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도 조금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돈 쓰는 거가 아직도 인색하죠. 인색한 상태라 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인색해요. 뭐 하드웨어 장비나 이런 거는 많이 이렇게 구매하기도 하는데 좀 그런 데 좀 인색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기회가 왔는데요. 기회가 왔는데 그 올해 1월부터 해서 한국입니다. 전자금융 감독 규정 시행 세칙 개정안이 있죠. 그 금융감독원에서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이제 금융기관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서버나 시스템은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사무실에 일하던 그 PC나 이런 데들 그 컴퓨터 같은 거 거기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어떤 상시적 원격 근무가 가능하게끔 이제 개정이 됐어요. 네. 원래 이게 안 되고 있다가 안 된다 그랬거든요. 이제 금융기관에 원격 근무 안 된다 그랬다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임시적으로 열어줬어요. 네, 금융감독원이 원격 근무를 해도 뭐 처벌하지 않겠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공문을 보내면서 임시로 열어줬는데 이제 아예 개정안을 만들어 갖고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이제 상시적으로 원격 근무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뭐 보안 이슈가 있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해결한다 그러면은 상시적으로 이제 원격 근무해도 된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사실 금융기관도 원격으로 업무가 가능하면 이제 원격에서 일해도 되는 그런 부분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솔루션을 도입을 할 텐데, 일단 이 알소프트 입장에서는 뭐 2차 인증부터 뭐 이런 통신원이나 이런 게 다 되어 있다고 하고, 이미 NTT 도코모나 일본 쪽도 약간의 금융기관 쪽도 이제 솔루션 제공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지금 이제 알소프트 쪽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금융기관하고 그게 맞으면, 사실 금융기관이 우리나라 단순한 게 대형 금융기관 몇 개만 이제 고객으로 확보하면 나머지는 따라서 합니다. 네, 뭐 은행권도 뭐 신한이나 KB나 이런 데 몇 군데 딱 해놓으면 나머지 은행들 따라하고요. 그 다음에 뭐 특히 제일 깐깐한 게 이제 뭐 우리은행 이런 데인데, 우리는 또 그 관계사에 그 우리투자증권도 있죠. 그런 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데들 이렇게 잡고, 또 보험사도 있고 뭐 증권사도 있고 여러 개 많아요, 금융사들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회입니다. 이거 잘만 해내면 되게 기회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못하면은 뭐 이만한 기회도 또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알서포트는 이제 매매를 하실 경우에는 그 전자금융 감독 규정 이것 때문에 이제 시행 개정안이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금융기관 상시 원격 근무 이걸 하면서 어떤 금융기관에 납품을 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이제 공시 나갈 거거든요. 어딘가 했다 그러면은 분명히 공시가 나올 거예요. 네, 뭐 정보력 좋으신 분들은 뭐 계속 이렇게 물어보셔갖고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데, 금융기관 쪽에 납품을 시작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분명히 수익성 개선도 되고, 그러면 주가도 당연히 뭐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죠. 네,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 뭐 네, 되게 좋죠. 네. 영업이익 뭐 265% 증가하고, 네, 매출액도 증가했어요. 그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비대면 그 환경이 많이 됐고, 이제 재택근무 많아져 가면서 확 증가한 겁니다. 뭐 쭉 올라갔죠. 그래갖고 뭐 일본도 되게 좋고 여러 가지로 좋아요. 그래서 누적 그 매출액이 이때 이제 2020년 이제 9월 기준으로 360억, 그다음 영업이익도 149억,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비해서 여기 나왔지만 매출은 78.2, 360억이 전에 비해 78.2 정도 이렇게 증가한 겁니다. 영업이익은 149억인데 이게 전보다 265.1% 증가한 거예요. 네, 그 영업이익률은 41.4%예요. 상당히 높죠. 뭐 영업이익률 40, 이 중에 40%가 영업이익이라잖아요. 그 돈을 많이 벌죠. 네.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안 되려니까 안 된다 그런 표현은 좀 다른 것 같고요. 좀 뭔가 이렇게 좀 억울한 상황? 좀 뭔가 이렇게 득을 보면서도 참 애매해진 상황이라 그럴까요? 그게 발생했는데, 이렇게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증가한 데는 일본의 영향이 컸어요. 일본에서 뭐 사용률이 확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일본 쪽에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했는데, 문제는 이 알서포트가 그 위너스 자산운용이라는 그 자산운용사가 있는데, 거기에 또 32.9%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투자사 자산운용사에다가 32.9%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런 관계에 대해서 그럴까요? 그 일본에서 번 돈들을 이 위너스 자산운용사에다가 그냥 다 맡긴 거예요. 돈 번 거를. 그랬는데 이 위너스 자산운용사가 그런 돈들을 그 일본의 니케이 지수에다가 이제 니케이 220의 선물 투자에다가 이제 투자를 했어요. 지수 상품에다가. 근데 코로나 터지면서 또 일본도 증시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폭락을 했죠. 폭락 확 하면서 파생이잖아요. 파생. 주식하고 또 다르게 또 기간도 정해져 있고 변동성도 크잖아요. 파생 손실이 났습니다. 파생으로 그때 한 147억 원 정도 손해가 났고, 그냥 지속적으로 손해가 나면서 실질적으로 이 2020년 9월 이때쯤에 212억 정도 이제 순손실이 납니다. 재무제표 한번 볼까요? 네, 재무 한번 보면요. 자, 보시면 이제 일단 매출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매출은 2017년도부터 쭉 증가해요. 뭐 좋죠. 쭉쭉 증가하잖아요. 계속 증가하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히려 원격 재택근무들이나 이게 많아지면서 막 확 증가했습니다. 이때보다도 많이 증가했죠. 그쵸?
전년 동기 기준으로 이 정도인데 뭐 78.2%나 증가했어요. 확 늘었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네, 영업이익도 이제 많이 늘었어요. 265%. 예, 전에 동년대 40일이었는데 이제 149억까지 265%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죠. 근데 이제 보시면 네, 이게 뭐 오히려 적자 전환이 됐어요. 적자 전환. 네. 그 적자 전환이 된 게 여기서 뭐 다른 데서는 뭐 깊게 들어가는 것보다 너무 또 길게 가면 그러니까요. 적자 전환 난 게 그 파생 상품 손실에 대한 손실 비용을 갖다가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익이 줄어든 거예요. 상세를 내 갖고 55개 오히려 손해가 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운이 안 좋으려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네. 근데 그 위너스 자산운용도 돈을 많이 잃었으니까 본인에 대한 어떤 평가도 줄겠죠. 여러 가지로.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지분법상 이렇게 되는 건데 지분 아까 36%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지분 대비 또 손실이 지분법 대비 또 손실도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24억으로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법인세 제외하고 나면은 이제 39억. 돈을 역대 최고로 잘 벌어놓고 오히려 적자 전환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참 아쉬움이 남죠. 잘 나가던 데인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 정도까지 하고요. 네, 자세한 내용은 또 제가 또 블로그 홍보 아닙니다. 어쨌든 블로그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그냥 또 지루해하실 분들도 계셔서 근데 제가 이걸 재밌자고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투자할 때 그 기업에 대해 잘 아셔야 돼요. 어떤 영업을 하고 있고 어떻게 돈 벌고 있고 기본적으로 네 어떻게 돈을 벌고 있고 돈은 계속 잘 돈 버는 거 늘어나는지 그리고 돈만 벌어서는 기업은 안 됩니다. 투자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그 투자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어디에 되고 있는지 그래서 걔가 이제 순환으로 이렇게 어떤 이익을 갖고 오는지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업의 어떤 그 사업하는 분야 또는 아이템 그러니까 상품이죠. 상품이나 제품들 이런 게 서비스도 그렇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세상의 변화 속에 잘 맞는지 아니면 후퇴하고 있는지 네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한 예로 옛날 후지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는데 여전히 필름 카메라를 고집하다가 결국은 좀 도태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변하는 거를 잘 바라보시고 그 세상 안 되시면 상상의 날개를 펴셔도 됩니다. 또는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그런 거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미래에는 이런 세상이 될 거고 이렇게 변할 거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변해갈 거다. 코로나 상황 이후에 이렇게 갈 거다. 이 생각을 하시면서 그럼 이 기업은 지금 어떨 거다 이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도 그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의외로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고 일본에서 혜택을 받는데 국내도 매출이 좀 늘어야지 기업이 좋아지겠죠. 주가는 기업이 돈만 잘 벌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돈 버는 게 늘어나야지 올라가는 겁니다. 계속 늘어나야지 올라가요. 네. 그리고 기대 매출 이런 거 앞으로 벌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돼야 올라갑니다. 근데 한국에서 지지부진했는데 아까 이제 금융기관 상시 원격 근무가 가능한 상태가 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뭔가 적합하고 경험 있는 솔루션을 찾을 거고 거기에 딱 맞으면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럼 돈을 벌면 이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느는 거고 영업이익이 늘면 주가는 올라가요. 그죠? 근데 일본에 대해서는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매출 다변화를 해야 되는 게 지금 NTT 도코모하고 좋고 서로 간에 좋습니다. 서로 사업 확장하고 좋은데 어느 날 싸웠어요. 싸워갖고 우리 너네랑 이제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본에 대한 매출이 확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주가는 폭락할 수 있죠.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되게 확률은 낮아요. 근데 그냥 예만 드는 겁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면 그런 걸 대비해서 어떻게 되죠? 다른 나라에도 이제 매출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변화해야 돼요. 한쪽에서 그렇게 나 너랑 이제 안 놀아 그래도 그래 그럼 나 쟤랑 놀아 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간에 어떤 뭐 이렇게 협력 관계뿐만이 아니라 협상이나 뭐 그런 조정 이런 것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끌려가지 않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기 알서포트 이제 전반적인 설명을 이제 드린 거고요. 이 기업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필요해요.
네, 금융기관 원격 근무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지금 현재 있는 고객사들도 그렇고 그거는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고객은 늘 거예요. 금융기관 그 상시 원격 근무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여러 기관들이 이제 주저주저 하다가 이제 조금씩 지치기 시작하고 일은 해야 되겠고 이러면은 원격 근무 솔루션 계속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알소프트 입장에서는 좋아요. 그러니까 매출도 늘어나고 워낙에 뭐 영업이익률 40% 넘으니까 영업이익도 확 늘겠죠. 돈을 많이 벌 겁니다. 그러면 많이 벌어요. 그럼 주가는 올라가겠죠. 근데 코로나가 이제 백신 나오고 뭐 하고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 잠잠해서 끝나가요. 그러면은 기존에 원격 근무하던 기업들조차도라기보다 기업들 중에 이제 대면으로, 그러니까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는 걸로 전환하는 데가 많이 늘 겁니다. 물론 그 중에 또 이제 기업에서도 근데 뭐 대면으로, 그러니까 원격으로 하는 것도 뭐 근무할 만하네. 사무실 공간도 줄이고 그러면은 비용도 줄이고 원격으로 일하니까 슬쩍 이제 인건비도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기업 입장에서도 비용이 줄어드니까 이것도 할만하네. 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직군,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그런 그 일하는 분야나 또는 일에 대해서는 원격으로 남겨놓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상시로 안 하고 뭐 며칠은 회사에서 하고 며칠은 또 이제 그냥 원격으로 하고 이것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남겨놓을 텐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될지는 또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상황이 당장 끝날 것 같지는 않죠. 지금 상황이 보니까 아쉽게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갈 것 같긴 한데 코로나가 이제 끝나간다. 그러면은 그때도 이 알서부터 주시면 자, 그러면은 이제 원격 리모트 원격으로 해서 재택이나 원격 이렇게 근무하던 사람들이 다시 대면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는 그 비율이 얼마만큼 되느냐, 거꾸로 여전히 원격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비율이 얼마만큼 되느냐, 이거 보셔야 돼요. 그게 결국 이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 변화거든요. 너무 많이 확 빠져버리면은 매출이 줄 겁니다. 영업이익도 줄고. 그러면 그때는 주가가 좀 출렁거릴 거예요. 다른 고객을 확보해 낼 때까지.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먼 얘기인 것 같아요. 코로나가 아쉽지만 뭐 당장 네, 답답하네요. 코로나에 대해서도 좀 네, 코로나 좀 가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뭐 알서포트 사실 제가 뭐 다른 거 시황이나 이런 거 이거 뭐죠? 이거 안 뜨네요. 말씀드리는 것보다 네, 아무것도 안 뜨는데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이제 보시라는 것 같긴 한데 자, 너무 긴 얘기를 들으셔서 머리가 복잡하실 테니까 네, 이제 마음을 다시 비우고 이제 종목에 대해서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그 금융사 재택근무 시장 공략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고 어차피 지금 현재도 기업들 중에는 증가했는데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 이웃단 만약에 코로나가 끝나갈 기미가 보인다. 그럼 그 이웃단 보셔야 되고 금융기관 이제 원격 그러니까 재택근무 시장을 시작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건이 있을 때 이렇게 좋은 이벤트 있을 때 알서프트가 영업 못 늘리면은 그 바보입니다. 바보. 진짜 이것도 안 되면은 이 종목 투자하지 마세요. 이 기회 잡아야죠. 잡아내면 매출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매출이랑 영업이익 올라가면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이제 12월 달이긴 하지만 이런 영향도 있고 할 것 같은데 주가가 이제 조금씩 자리 잡으려고 하는 것도 좀 있죠. 이제 하락세가 아직은 끝나진 않았는데 자리를 이제 반등 신호가 좀 나오기도 합니다. 반등 자리도 보이고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이 수급부터 말씀드리면 자, 외국인이 막 사들이죠. 지금 외국인. 네. 이게 뭐 어디서 사는지는 좀 봐야 돼요. 일본 쪽에서 들어오는 건지 다른 데 들어오는지 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알 수는 없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외인들 매매가 들어온다. 외인들의 그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편이에요. 좀 판 것도 있지만 많이 들어오죠. 그쵸? 네, 이 종목도 보시면 개인들 위주로, 네, 거의 개인들이 다 하고 있죠. 종목 형태가 이제 기관들이 그렇게까지 막 올 정도로 막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관들은 일단 지켜보는 정도로만 가지 기관들이 크게 관여할 정도 규모의 이제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래도 기관이 이제 참여는 하고 있는 상태고 이때는 좀 많았죠. 네,
매수도 많이 했었고. 자, 아무튼 금융투자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한다는 거는, 자, 12월 28일 요 날이죠. 어디 갔어? 네, 여기죠. 재택근무 시장. 금융사니까 자기도 환경을 잘 알잖아요. 그쵸? 자기도 환경을 잘 알아요. 잘 알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저렇게. 네, 좀 다시 이제 매도는 하긴 했지만, 뭐 다시 또 사기도 하고. 지금 일단은 아직은 시간이 걸리죠. 이게 바로 지금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부터 영업도 해야 되고, 뭐 설명도 하고 영업도 하고 이렇게 해서 확보해 나가야 되니까 아직은 조금 기다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사모펀드도 그렇고 투신 장기적으로 보는 데도 있고 좀 매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외인들도 매수가 있고. 자, 이런 분위기는 좋아요. 근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금융권 재택근무 시장 관련해서는 이쪽이 정보가 진짜 빠를 것 같아요. 자기들이니까. 이 금융사가 이제 보험사도 있고, 뭐 이런 보험사 투신도 있지만, 금융사 같은 경우 증권사들 또 이런 데도 많잖아요. 또 아는데 이제 은행이나 이런 데들도 알 거고. 근데 증권사에서 여기 제안 들어오고 또 제안 발표하고, 그다음에 솔루션, 이게 알서프트가 어딘가 또 채택돼서 들어가기도 하고, 잘할 거거든요. 자기들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금융투자 쪽, 네, 거기서 뭐 알서프트가 영업을 잘해갖고 이 뭐라 그럴까요? 이 금융기관 쪽 관련해서 계약이 늘어난다 이러면 여기 바로 알거든요.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갈 거고, 그럼 처음 여기부터 사들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도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계속 지금 어쨌든 순매수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뭐 수급상 보면은 사실 뭔가 이게 지금 개인들이 주로 거래해서 그렇지, 이 외인이나 기관은 조금 재는 느낌이에요. 약간 저게 이 회사가 뭔가 좀 될까 이러는 걸 좀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럴 때 이거 발표하면서부터 국내 시장에도 조금 이제 영향을 좀 받을까, 매출이 좀 늘어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형태의 수급입니다. 그래서 아직 방향성은 잡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락으로 누를 생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이제 좀 매수할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자, 이 알서프트 이 종목이 그동안 보면은 막 파도 치고 있고 내려오고 막 그랬죠. 네, 코로나 상황에서 쫙 올라갔죠. 코로나 상황. 네, 아까 전에 그 일본 매출도 있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매출이 좋아지니까 쭉 올라갔어요. 막 좋죠. 막, 네,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뭐 분기, 네, 이럴 때 또 발표 나면서 3분기 때 이제 어떤 실적 발표하고 하면서 이제 뭐 투자 손실 본 것도 얘기하고 뭐 이러고 저거 뭐 알고 봤더니 번 돈 다 까먹었더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겠죠. 그래서 실망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네, 그리고 너무 일본에만 편중되고 국내 시장에서 크게 그렇게까지 뭐 늘어나긴 했어요. 근데 아주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 같고, 단기간에 급상승했죠. 그러니까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쭉 오다가 이럴 때 많이 물리실 것 같아요. 급등 이렇게 되니까 급등하고 2차 또 한번 또 급등하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럴 때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천정에서 잡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많이 물리실 것 같고, 쭉 내려오는데 이 60선을 사실은 여기서 지지를 받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깨졌어요. 이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와서 여기서 꺾여야 되는데, 이렇게 꺾여야 되는데 못 꺾이고 깨지고 나서 그 다음에는 꺾이긴 했지만 60선은 못 돌파합니다. 계속. 그러더니 뚝뚝 떨어졌죠. 그래서 여기서 다행히 120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을 했는데, 이 60선이 어려웠던 거예요. 이게 여기서 지지받아서 갔으면 여기서 이제 횡보하다가 할 텐데, 여기서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내려와갖고 또 부딪히죠. 계속 못 올라가고, 네, 부딪히고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60선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내려오고, 뚫었는데 또 이것도 못 버티고 내려오고 다시 돌파를 했긴 했는데 또 금방 또 내려왔죠. 이런 상황이 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상황. 자, 그럼 이제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지지라인 찾아야죠. 그쵸? 지지라인. 네. 이쪽 이제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120선에서는 그래도 한번 이렇게 지지를 받은 경험이 있어요. 네. 경험도 있고, 이 60선한테는 조금
안 좋은 경험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근데 여기서 반등을 했죠. 여기서 반등을 했죠. 여기서. 자, 그러면은 요 위치인데요. 여기서도 자 보시면 여기서 어쨌든 반등을 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반등을 했고, 여기서도 이게 좀 차선이 좀 휘어졌거든요. 네, 됐죠? 여기서도 이거를 갖다 바탕으로 이제 올라갔어요. 그쵸? 이 라인, 이 가격대가 지금 이 종목에서는 좀 의미 있다고 보는 겁니다. 뭐 거의 한 11,7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1,700원. 자, 그럼 이제 11,700원 지지라인 삼고 그 위에서 하나 더 좋은 게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12,000원, 12,000원, 12에 공 3개 있는 12,000원. 이제 여기를 지지 삼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냐면 지금 이제 어쨌든 이번에 내려오는 이번 타임에 하강에서는 쭉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여기서 좀 꺾였어요. 또 한번 내려왔는데 확대를 좀 할까요? 지금 이제 매도가 좀 과하다라는 얘기가 지금 모양새가 좀 보여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매도가 좀 과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뭐죠? 금요일날 보시면 일분봉이라 좀 그러네요. 이 밀어 올렸다가 쭉 밀려 내려왔죠. 12,600원까지 올렸는데 뭐 이렇게 특별하게 바로 치고 올라갈 만한 힘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쭉 밀려 내려와서 이렇게 오다가 12,000원 하단이에요. 그쵸? 11,900원 12,000원도 깨졌어요. 여기서 깨졌죠. 깨지면서 쭉쭉 가고 야 이거 깨 올려야 돼 이래서 했다가 12,100원 갔는데 밀렸죠. 그래서 밀려서 여기 왔다 갔다 하다 결국은 이 구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12,000원 12,050원 위틱으로 끝났어요. 자, 이건 뭐냐면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는 반등을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아주 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이 자리에서 한번 반등을 노려볼까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동시효과 거래량도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지금 종목 자체가 개인도 그렇고요. 지금 뭐 장 종류에 조금 매수 동시효과에서 했는데 살짝 들어주는 게 월요일날 이제 오늘이 월요일인가요? 네, 새벽이긴 하지만 이제 오늘이네요. 오늘 제가 보기에 조금 들어 올린 상태에서 살짝 콩 이렇게 건드려 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급하게 올려갖고 13,000원 하단까지 하면 머리 길게 하면서 또 밀립니다. 지금 갈 수 있는 그 힘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긍정적인 거는 12,000원 부근까지 오면서 시그널 자체가 지금 과매도 상태까지 갔어요. 너무 이제 과하게 매도가 왔다. 그리고 전에 한번 버텨봤던 이 의미심장한 지지선. 이게 내 백 있어. 내가 나를 지지했던 게 여기 있네. 그리고 12,500원이라는 또 하나의 이제 지지라인.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강한 선들이 딱 보이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안 내려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주가 자체가. 이거 보이지도 않으니까 지울게요. 그러면서 어쨌든 추세 전환을 한번 해볼까 하는 신호를 하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뭐 여기서 한 요정도, 네, 요정도 살짝 이렇게 하는 형태로 나올 것 같은데 강하게 13,000원까지 했다가 이거 밀리면 꼬랑지 머리만 쭉 해서 내려오고 그럼 다시 추세가 좀 훼손이 돼요. 네, 그거보다는 이 지금 하강 그래프를 꺾어야 됩니다. 옆으로 이렇게 꺾어야 돼요. 옆으로 꺾어야 돼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 올라간 얘 종가 정도만 돼도 좋아요. 아, 훌륭하죠. 지금 상태에서 얘 종가 정도만 빠져 이렇게 올라와줘도 이 몸통 안으로 아마 숨어 들어갈 것 같은데 12,300원 이 봉의 몸통 안쪽으로 좀 더 흑돼야죠. 네, 저 작아서 아유 더 잘 보이네. 이 봉 요거의 몸통 안쪽으로 숨겨지는 이게 12,300원이니까 12,300원 안쪽보다 아래면서의 몸통 위니까 이건 한 12,150원에서 200원 그 정도로 이렇게 마감하려 하지 않을까. 그러면 커브 자체가 꺾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살짝 하면은 지금 얘가 보면은 겹치지 않고 뚝뚝 떨어졌잖아요. 세 개가 뚝뚝뚝. 그쵸? 여기서 뚝뚝뚝. 그러면 이때는 정말 힘없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살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안에 숨어가는 봉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종가 그 위로 살짝 올라타고 그 계단 같이 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 또 다시 요거 종가 살짝 올라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그래프가 아주 좋아지죠. 근데 바로 이제 호재가 나오지 않으면은 이렇게 V자 형태라기보다는 옆으로 살짝 꺾으면서 살짝쿵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서포트 지금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내린다기보단 여기서 한번 이제 바닥 다지기 해보자 하는 신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한 번 정도는 이제 지지라인을 타진할 수 있어요. 너 내 친구 맞아 하고 할 수 있는데 장중에.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장 마감은 그렇게까지 하기보다는 약간 꼬리 뭐 어느 정도 달 수는 있는데 요 안에서 마무리하려고 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 시나리오입니다. 이거 13,000 이렇게 치다가 요런 모양 나와요. 이렇게. 이것도 124 함부로 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됐죠. 그러면서 힘에 밀리죠. 그런 것처럼 고기에 안 나오면 좋겠어요. 그냥 요 안으로 가서 차근히 가는 거. 네. 그게 지금으로선 제일 좋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봉 안으로 숨는 건데 없나요, 여기? 네, 지금 당장 보이는 거 이렇게 뭐 하강이 있을 때 그 봉 안으로 숨어서 어쨌든 추세 변환, 네, 커브를 꺾으면서 추세 변환 신호 주는 거, 자 이런 형태 비슷하게 좀 나오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아까 그 고점 아니시면은 단기적으로 여기서 횡보할 때 여기서 이렇게 해서 고점 아니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갈 때 반등하니까 이쪽 어디 있다가 여기서 뚝뚝 밀려 내려오면서 손실 본 사람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기도 하고 한데, 또는 이제 여기죠. 여기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이게 올라가니까 이때 이제 가는구나 하고 하셨다가 하는 건데, 이거 120선도 있고 해서 차근히 가야 돼요. 차근히. 그리고 그 금융기관 원격 근무도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매출로 반영되는데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기 정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가셔야 되는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꼭 보셔야 돼요. 금융기관에 진짜 납품을 시작하는지, 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 전에 여기서 지지받고 하면은, 그리고 커브가 꺾이면요, 이때쯤 이제 조금씩 뭐 비중 높지 않게 조금씩 이렇게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럼 반등이 한번 올 거고 13,000원까지 한번 올려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한번 이렇게 조정하다가 3,000원이 올라서면서 이제 120선 돌파하겠죠. 그 돌파 준비하겠죠. 돌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올리면서, 그래서 14,000원 120선 이런 쪽 돌파할 겁니다. 근데 이제 60선을 만나면 그 전에 이제 악연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고전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런 거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신용도 좀 남아있네요. 많이 있어서, 신용도 좀 주면 좋긴 한데, 아무튼, 네, 좋은 결과가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런 거, 지지라인 요거, 네,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11,700원이었네요. 그 지지라인. 근데 제일 좋은 거는, 12,000원 여기 지켜내는 게 더 편해요. 깔끔해요. 그게 깔끔하게 여기서 이렇게 가는 형태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라인 살피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금융기관 쪽에 이제 납품하는 거, 그 납품한다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지 이제 그런 거 보시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